안녕하세요. 신영글 교수입니다. 헷갈리는 회계 이슈 많이 있죠?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두 번째 시간에 다룰 내용은 이래요. 많은 학생들이 정말 헷갈려 합니다. 유형자산에 대해서 원가 모형도 적용하지만 재평가 모형도 간혹 적용을 할 거 아니에요.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하면서 여기에 한도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손상 내지는 손상 환입의 회계 처리를 할 때 순서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유형자산은 토지 같은 자산이 아니라 건물이나 구축물과 같은 상각대상 자산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은 감가상각이라는 회계 처리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손상 회계 처리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재평가, 재평가 감, 즉 공정가치 평가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평가 모형이면은. 그러면은 이런 여러 가지 회계 처리가 섞여 있을 때 순서는 어떻게 하느냐? 헷갈릴 건 전혀 없어요. 기준서를 보면은 너무나 명확하니까 손상을 인식을 할 때 회수 가능액하고 장부 금액을 비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클리어한가? 그렇죠. 기말에 요 장부 금액이라 하면 원가 모형을 적용했을 때는 최종 장부 금액 즉 감가상각비를 인식한 후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인식한 다음에 손상을 인식하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죠. 그러면은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때 장부 금액은 뭐냐? 재평가 모형은 공정가치 측정 아닙니까? 그래서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의 금액이 장부 금액이에요. 그런데 공정가치 평가를 하기 전에 1년 동안 사용했으니 감가상각은 먼저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인식하고요. 공정가치 평가 중 평가감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손상 여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감가상각비, 공정가치 평가, 그 다음 손상 이런 순서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원가 모형 적용 유형자산의 손상차손 및 환입을 한번 복습 삼아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평가 모형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1년도 말에 장부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회수 가능액보다 더 많아. 즉 회수 가능액이 떨어졌어. 그러면은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이게 기초 장부 금액입니다. 1년 내내 사용합니다. 상각대상 자산이기 때문에 일단 감가상각을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장부 금액이라는 것이 상각 후 금액입니다. 손상 인식 직전 장부 금액이고요. 만약에 이게 100이야. 그런데 회수 가능액이 80이야. 그러면은 이 차이 20만큼 감액을 하라는 거예요. 손상차손을 인식을 합니다. 물론 당기 비용이고요. 따라서 1년도 말에 최종 장부 금액은 요 금액이 되죠. 이때 한 가지 이제 의문을 갖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개념 체계에서 기본적인 측정 기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역사적 원가고요. 또 하나는 공정가치입니다. fair value. 지금 여기서 원가 모형이라는 것은 이제 역사적 원가, 최초 취득 원가를 그대로 가져가는 게 역사적 원가 아니에요.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한다면 요 fair value, 공정가치 측정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역사적 원가입니다. 기초 장부금액 막 와서 다운을 시켰는데 요 감가상각비 인식 후에 기말 장부금액도 역사적 원가인가? 그렇죠. 단지 경제적 효익의 감소만큼을 뺀 것으로 개념 체계를 보면 역사적 원가를 적용하더라도 시간 경과에 따라서 장부금액 증감을 업데이트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갱신하라. 상각은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이 금액은 역사적 원가예요. 그런데 회수가능액으로 다운시켰어. 그러면은 최종 장부금액은 회수가능액인데 회수가능액은 역사적 원가가 아니잖아요. 이건 예외 규정입니다. 즉 경제적 효익이 크게 훼손이 됐을 때는 역사적 원가를 고수하는 것보다 이거보다 낮게 회수가능액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를 해주어야 정부 이용자가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좀 더 유용하다라는 아주 특별한 경우의 예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로 가볼까요? 자, 2년도 말입니다. 2년도 말에는 장부 금액보다 회수 가능액이 더 많다고 가정을 해요. 자, 일단은 2년도에 전기 말 회수 가능액, 즉 전기요율 금액의 기초에서 당연연도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겠죠?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인식 후에 이게 남은 장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장부 금액이라면 일단 먼저 상각부터 해야죠. 회수 가능액을 추정해 봤더니 굉장히 커. 여기까지 지금 증액을 해야 되나라는 건데 무조건 여기까지 증액을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원가 모형 적용 유형자산은 측정 기준이 역사적 원가입니다. 거기에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갱신한 금액 거기까지인데 지금 전년도에 회수가능액으로 쭉 다운시켰던 것은 그거는 아주 예외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회복이 됐을 때 무작정 올라간 걸 다 회복을 시켜버리면은 취득원가에서 이탈되는 문제가 생기죠. 더 이상 원가 모형이 아닌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한도가 필요한데 한도는 뭐냐면은 처음부터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계상되었을 역사적 원가 범위 내의 장부 금액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한도를 계산해 봤더니 여기까지야. 그러면은 기말 장부 금액에서 요 한도까지만 회수 가능액으로 보고요. 여기까지만 회복을 한다. 즉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가모형 적용 유용자산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한도가 반드시 필요하죠. 한도를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이상 역사적 원가에 기초한 측정 기준이 아닙니다. 원가 모형이 아니죠. 요거는 작년에 했던 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해 보자고요. 자, 1년도 말 장부 금액과 회수 가능액을 비교하는 건 똑같아요. 즉 기초 장부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감가상각비를 인식을 해서 죽이죠. 그럼 여기 장부 금액은 좀 줄겠네. 요거랑 회수 가능액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재평가 모형을 적용해야 기말 장부 금액이 될 거 아니에요. 먼저 공정가치 재평가를 해야 되겠죠. 자, 공정가치가 더 적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이 차이만큼 재평가 감소액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재평가 감소액은 무조건 단기 비용이 아니라 관연도의 기타 포괄 이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잉여금이 있으면 OCI부터 먼저 죽이고 이걸 초과하면 PL, 즉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런 규정이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손상인식 전 장부금액이라 하면 요 공정가치입니다. 그런데 앞서 역사적 원가로 할 때와 마찬가지로요. 공정가치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 가능액이 공정가치보다 훨씬 적어. 그러면 이것 역시 뭔가 경제적 효익의 훼손으로 보고 더 감액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큼 또 다운을 시킵니다. 요게 손상차손인데요. 무조건 손상차손이 PL이 아니라요. 손상차손도 재평가 감소액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즉, 요 자산에 대해서 OCI 재평가 잉여금이 남아 있으면 얘를 먼저 죽이고 요게 없으면 즉 초과되면 초과된 것만큼 PL로 인식을 한다. 손상차손으로 이와 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2년도 말 최종 장부 금액은 회수 가능액이 되는데요. 회수 가능액은 공정가치보다 적습니다만 이것도 원가모형처럼 특별한 예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요. 여기서 공정가치 측정을 했는데 회수 가능액이 더 많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증액을 하나요? 아니죠. 공정가치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올라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실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다음을 가볼까요? 2년도 말입니다. 정기월 금액입니다. 당연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인식을 해요. 그럼 감가상각비 인식 후 장부 금액인데 자, 2년도에 공정가치 재평가를 하니까 늘어났네. 그러면은 요것만큼 재평가 증가액입니다. 무조건 재평가 증가액은 OCI가 아니고요. 관연도에 PL로 인식한 손실이 있는가? 당기비용. 그러면은 그 재평가 감소액을 작년에 PL로 인식을 했으면 관연도에 그거만큼은 PL 증가로 하고 그걸 오버한 것만 OCI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 이제 공정가치 재평가를 했는데 회수 가능액이 더 커. 그러면 다시 이거만큼 환입을 인식할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에 더 이상 이 공정가치 측정치가 아닌 문제가 생기잖아요. 더 이상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회수 가능액 모형 뭐 그런 게 있지는 않겠으나 이상한 금액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회수 가능액이 공정가치보다 적을 경우, 즉 앞에서 보았던 이런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좀 특별하게 예외 규정을 적용을 하는 거죠. 원가 모형도 마찬가지고 재평가 모형도 마찬가지고 취득원가나 공정가치에서 다소 이탈되는 회수 가능액이 적으니까 이것만큼으로 해서 일단은 자산을 감액하는 건데 정상으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회수 가능액이 높다고 해갖고 증액을 시켜버리면 공정가치 측정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여기 지금 타이틀에도 제가 물음표를 일부러 쳐놨는데요. 환입 자체가 불가능해요. 올릴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공정가치 금액이 최대 금액이다. 마치 한도는 없지만 한도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몇몇 책에선 아직도 수정이 안 됐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최근에는 확인을 안 했으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런 상황에서 감가상각비를 인식을 해서 이제 장부 금액을 공정가치 측정하고 회수 가능액으로 가야 되는데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감가상각비를 인식한 다음에 회수 가능액으로 증액을 하는 거야, 일단은. 그리고 다시 밑에로 이렇게 재평가 감소로 회계 처리하는 1번과 2번. 이 말도 안 되는 순서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재평가를 먼저 하고 이게 장부금액인데 장부금액이라 하면 그리고 회수가능액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회수가능액이 더 많을 때는 이 순서를 어겨?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제 그림에서 보듯이 이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결론을 내려볼게요. 원가 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손상차손 환입은 한도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손상을 인식 안 했더라면 계상되었을 그 금액을 한도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초과하는 금액으로는 손상차손 환입이 불가능해요. 거기까지만 해야 애초에 역사적 원가 측정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손상이 있었을 때는 감액을 했었죠. 그거는 예외 상황이었다고 보면 되고요. 그럼 재평가 모형 적용에 손상차손 환입에도 한도가 있느냐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재평가한 공정가치후의 기말 장부금액 아니에요. 이걸 초과하는 금액으로 장부금액은 증액할 수 없어요. 증액을 하는 순간에 더 이상 공정가치 측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환입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준서를 보더라도 원가 모형에서는 손상차손 환입이라는 문구가 나와요. 그런데 재평가 모형의 경우에는 환입이라는 손상차손 환입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손상차손을 인식하더라도 이게 손상차손이 아니라 재평가 감소액의 회계 처리를 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입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한도도 고려할 이유는 없고요. 하여튼 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게 재평가 공정가치입니다. 이걸 초과하는 금액으로 증액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해결이 되셨나요? 순서를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북밸류하고 회수 가능액을 비교하는데 이 장부금액이라 하면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 후에 공정가치예요. 그러니까 그 공정가치보다 회수 가능액이 내려갔으면은 재평가 감소액의 회계 처리를 하는데 올라갔으면은 이거는 공정가치 측정 기준을 이탈하는 거니까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끝내겠습니다.